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뉴스에 나왔던 사진 한 장으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뭔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우리나라에서 치러졌던 국회의원 선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뉴스는요, 미국의 CNN 방송에 나왔던 뉴스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early voting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지난 4월 15일에 앞서서 사전 투표에 참가하는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보도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외국의 많은 뉴스 회사들이 뉴스 혹은 신문사에서요, 뭐라고 제목을 달아서 발표를 했었냐면, 코로나 공포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방역 모델에 이어 선거 모델이 된 한국. 아, 제목이 엄청 멋지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첫 번째로 치러졌던 대규모의 선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국회의원 총선거였는데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철저한 방역으로 성공적인 선거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선거에 대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교과서는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입니다. 이 선거와 선거제도. 자, 우리 선거에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냐고요? 오른쪽에 보이죠? 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선거와 선거제도가 공정하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를 수업하면서 1. 민주주의는 선거로 말한다. 2.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먼저 교과서를 한번,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을 잠깐 멈춰두고 2분에서 3분 정도 교과서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교과서에 굵은 고딕체 글씨로 나와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선거, 정당성, 뭐 심판, 통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런 단어들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1분 시간 줄 테니까 지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민주주의는 선거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혹은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선거의 기능입니다. 선거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선거란 무엇인가부터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란 국민이 주인인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모두 모여서 함께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모든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중요한 사항을 다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를 직접 민주정치가 시작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 아주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는데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시민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첫 번째, 여자가 시민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외국인도 시민이 될 수 없고요. 세 번째, 노예도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여자, 외국인, 노예를 제외하고 성인 남자들만 시민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요. 전체 인구 중에 4% 정도만 시민이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게다가 오늘날에는 점점점 어떨까요, 여러분? 자, 영토가 너무 넓고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군데 모두 모여서 우리 함께 결정합시다라고 말하면 아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모일 수는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자, 결정해 줄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자, 시민이 선출한 대표가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뜻을 대신 전달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정치, 대신 의사를 결정해주는 그런 민주정치 형태다라고도 말하고요. 간접민주정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대신에 다른 대표가 정치를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다른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한 거죠. 자, 이때 이렇게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거, 영어로는 el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국어사전에서 선거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선거란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누구를 뽑는 일? 대표자를 뽑는 일입니다. 여러분 반의 대표자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죠. 학급 자치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뽑을 때 여러분 뭐라냐면요. 반장 선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말도 썼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반 오늘 반장 투표한다라는 말도 썼어요. 자, 투표와 선거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자, 어떤 게 더 큰 개념일까요? 투표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투표란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하는 방식이 한 가지예요.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다수결로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뽑는 그런 방식이 한 가지죠. 예를 들면 여러분 반장을 뽑는다라고 할 때도 투표라고 말하고요. 우리 반이 언제 단합대회를 할지 결정할 때도 투표한다라고 말합니다. 단합대회하는 날짜를 투표했어. 혹은 단합대회를 할 때 먹을 음식을 투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반이 다 같이 현장 체험 학습을 갈 장소를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을 우리는 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특별히 중요한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표자, 사람을 뽑을 때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선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투표 안에는 선거라는 말이 포함되는 겁니다. 대표자를 뽑을 때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선거는 아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거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첫 번째,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입니다. 선거라는 말 자체가 대표자를 뽑는다라는 말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선거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할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정치에서의 선거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고요.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는 시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정당당하게 권력을 가지고 시민의 대표로서 의견을 말할 만한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시민의 지지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중요한 일에 결정을 하고 있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동의와 지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가 됐다 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뭐 비민주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 또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다음번에 또 선거에 나왔을 때 또 당선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대표자를 계속해서 지켜보게 만드는 힘을 우리는 통제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번 선거할 때, 지난번에 내가 이 대표를 뽑았었는데 이번에는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뽑아야겠어. 저 사람은 자기 역할 제대로 하지 않았어. 해서 그 사람을 뽑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적표가 되는 거죠. 지난 정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이 정치했는지에 대한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1번, 2번, 3번 아주 중요한 선거의 기능을 하게 되고요. 이때 시민은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선거에 참여하면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고요.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대표자가 선출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표자에 대한 통제와 심판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한 표의 가치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역사에서 찾은 사례 한 표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1839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 선거에서는 에드워드 에버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투표할 것을 격려하다가 정말 최선을 다했나 봐요. 투표장에 5분 늦게 도착해서요. 결국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자, 투표하지 못했고 개표 결과 한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정말 한 사람하고 더 인사하느라고 5분 늦게 가지 않고 만약에 참가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한 표를 던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자, 먼 나라에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지방자치선거, 보궐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된 일도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에서 두 명이 같은 표를 얻었어요. 같은 표를 얻어서 다시 개표를 해봤는데도 또 같은 표인 거예요. 그래서 선거법에 따라 두 후보 중에 나이가 더 많이 먹은 후보가 당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표의 가치 매우 중요하죠. 절대 투표하는 날 만약에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면 사전 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민주적인 선거에는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잘 배워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보통 선거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라면 누구나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거고요.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혹은 인종에 따라서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말은 제한 선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대 아테네에서는 여자, 외국인, 노예가 참가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제한 선거였다라고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참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보통 선거라는 게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어, 그 여성의 참정권이 굉장히 뒤늦게 이루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흑인이 투표권을 얻기까지, 가난한 노동자가 투표권을 얻기까지 여러분에게 여성 참정권 운동과 차티스트 운동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평등 선거입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이 행사하는 표의 개수와 가치가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 표씩 투표에 참가하는 거죠. 반대말은 차등 선거. 어떤 사람은 한 표, 어떤 사람은 두 표, 어떤 사람은 10표. 자, 이렇게 표의 개수가 다르거나 가치가 다르다면 굉장히 우리는 선거할 의욕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직접 선거입니다. 반대말은 대리 선거. 자, 한마디로 말하면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투표로 대신 가면 절대 안 되겠죠. 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요. 휠체어를 타고 직접 투표에 참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텐데요. 이거는 부분이 그 나이 연로하셔서 "대신 투표하겠습니다." 하는 것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비밀 선거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표소 안에 투표소 안에 들어갈 때는 나만 오롯이 나 혼자 있는 공간에 투표를 하게 되죠. 반대말로는 공개 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선거의 원칙이 모두 다
어느 한 가지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모두 다 지켜질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 187쪽에 나와 있는 해보자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활동 1번 문제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갑부터 정의 위반한 민주선거의 원칙을 각각 설명해보자. 아마도 이 4명의 친구들이 선거의 4대 원칙을 어긴 것 같아요. 자, 어떤 원칙을 어겼는지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입니다. 선거하는 날에 결석한 학생은 친구에게 투표권을 부탁하도록 합시다. 자, 이건 친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리 투표지요. 갑은 어떤 투표의 원칙을, 선거의 원칙을 어겼냐면, 그렇죠. 직접 선거의 원칙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에게 가볼까요?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지지하는 후보 이름 옆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투표합시다. 자, 스티커를 붙이면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다 알게 되죠. 자,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공개선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개선거의 반대말. 여러분 기억나죠? 비밀선거. 선거는 아무도 모르게, 코로나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안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 자, 이전에 임원을 했던 학생은 경험이 풍부함으로 두 표를 행사하도록 합시다. 자, 누구는 두 표, 누구는 한 표. 자, 표의 개수와 가치는 똑같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누구나 한 표씩. 자, 병이 말한 선거의 원칙은요. 평등 선거에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정. 지각을 3번 이상 한 사람을 투표하지 못하게 합시다. 자, 누구나 다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지각을 많이 했다고 해서 투표권이 없거나 혹은 키가 작은 학생에게만 투표권을 주도록 합시다. 혹은 남학생에게만 투표권을 주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은 투표의 원칙에 어긋나겠죠. 보통 선거에 어긋나는 자, 이런 걸 우리가 제한 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을 병정 내 친구가 하고 있는 방식은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이 매우 어긋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활동 2번. 다음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모든 별을 토론해 보자. 무거운 죄를 지어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할까요? 주지 말아야 할까요? 자,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 기준에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 기준은 현재 만으로 18세인데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러분이 오늘 과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건이 바로 이거예요. 자,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를 할까요? 투표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도 투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투표하는 모습이 실제로 뉴스에 나와 있는 사진 선생님이 올려봤는데요. 실제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다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 이거예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었거나 혹은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선생님 과거에요. 지방자치선거에 사무종사원으로 참가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일찍 새벽같이 출근을 해서 6시에 투표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5시 30분부터 와서 1등으로 투표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거든요. 6시가 돼서 투표장이 문이 열리고 그 할아버지가 가장 첫 번째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투표에 참가하기 첫 번째로 입장을 하셨는데요. 아무리 선생님이 이렇게 주민등록 번호하고 선거인 명부를 뒤져봐도 그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투표권이. 너무 이상해서 굉장히 멘붕이었죠, 사실은.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고 확인해 보았더니 그분이 어떤 경우였냐면요. 지금 여기 나온 것 같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는 그런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30분이나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지만 결국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셨던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있어요. 투표권이 누구에게나 다 동등하게 있지만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혹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그런 중대한 그런 뭐라 그러죠? 중대한 어떤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거는 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